안녕하십니까, 윤석현 변호사입니다. 못 받은 돈이라든지 물품 대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달라고 여러 번 독촉을 해도 준다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안 주고 그 있으면 참 답답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법률 상담을 했을 때 이제 못 받는 돈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이제 소액 사건은 3천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3천만 원 이하는 소액 사건으로 분류하고 있고, 3천만 원 이상은 이제 소액 사건이 아닌 사건이 되는데, 사실 빌려준 돈이 뭐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 작은 돈은 아니지만 소송을 하기에는, 변호사를 사니면 소송을 하기에는 사실 좀 적은 돈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변호사 보수도 지급해야 되고 뭐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실제로 이제 회수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판결만 받아놓고 변호사 보수나 법 절차 비용은 사용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배보다 배꼽이 큰 사건이 되죠. 그런데 소장을 뭐 금액이 적다고 소송이 쉽고 금액이 뭐 수십억 된다고 해서 소송이 어렵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 사건 유형과 틀린데, 일단 혼자서 소장을 한번 적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 주소지 관할 돈 받을 것이 있으면 원고 주소지 관할 법원에 관할 법원이 있고, 그리고 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도 있거든요. 그런데 가급적이면은 원고 주소지 법원 관할이 편하겠죠, 원고가 출석하게. 그래서 종합민원실을 가면 소장 양식 달라 그러면 줍니다. 법원 종합민원. 그럼 소장에다가 성명, 원고, 돈 받을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시고, 피고, 돈 갚을 사람, 물품 대금이든 대여금이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피고 이름 쓰고, 주민등록번호 쓰고, 주소,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주소를 기재해야 이 소송이 제기됐다라고 해서 이제 소장 복사본, 부본을 피고에게 보내게 되는데, 그럼 주소를 못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소 모른다, 그러면 주소 모른다 이렇게 써내면 법원에서 그 주소 적어내라고 주소 보정 명령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 주소 보정 명령서를 들고 구청이나 동사무소 이런 데 가시면은 이 피고에 대한 주민등록 등초본을 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주소를 이제 보정서로 기재해서 피고 주소지는 이제 알았습니다 하면서 이게 적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면 되는데, 소장은 청구 취지, 청구 원인, 그리고 증거 이렇게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구 취지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 따로 이쪽 옆에 이렇게 보기 좋게 올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500만 원을 이제 친구인 B한테, 피고한테 돈을 빌려줘서 못 받아가지고 이제 소송을 하는 겁니다. 그땐 피고는, 돈 갚을 사람은 원고에게, 채권자에게 500만 원 및, 요 뒤는 이제 지연 손해를 붙이게 됩니다. 요 앞에는 계산할 수 있으면 이자 계산해서 합산을 시켜주면 좋습니다.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소장 복사본, 송달, 피고가 이제 받았겠죠. 그러면 나한테 이런 소송이 제기돼서 돈 달라고 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날의 다음 날부터 이제 연 12%, 지금은 연 12%인데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을 지급하라, 요거를 잘 적어야 됩니다. 요 부분을. 이게 이제 청구 취지 중에서 핵심 부분이고 나중에 판결에서 주문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잘 적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적어야 될 소송 비용 문제인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고 일단 적습니다. 전부 승소하면 피고가 전부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만약에 5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갚은 사실이 밝혀져서 400만 원이 될 경우에는 5분의 1은 원고가 부담해야 되고 5분의 4는 피고가 부담해야 되고, 뭐 하여튼 그렇게 비율적으로 패소 비율에 따라서 소송 비용은 정해집니다. 그리고 제1항 가집행했을 때 이거를 꼭 적어 놓도록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1심에서 승소를 했는데 어거지로 또 상고를 하게 되면
판결이 확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집행을 할 수 없거든요. 집행을 한다는 건 이제 자동차를 압류 경매한다든지 부동산을 압류 경매한다든지 예금 채권을 압류 추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간을 승소를 하게 되면 일단 가집행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청 취지를, 청구 취지를 기재해야 됩니다. 청구 원인은 이제 다양하게 있겠죠. 대여금, 뭐 물품 대금, 거래 대금,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다는 걸 기재하시고, 증거는 원고는 가포증을 줬습니다. 갑제 1호증, 차용증, 갑제 2호증, 그다음 금융거래 이체 내역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이거를 작성하면 법원에서 한 장만 내면 안 됩니다. 이게 왜냐면 피고 한테 보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을 첨부해서 해야 된다. 그건 이제 법원에서 알려줄 건데, 지금 이렇게 얘기 드리는 이유가, 소장을 혼자 적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500만 원은 사실 뭐 소송하기엔 너무 적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또 뭐 그렇게 된다면 변호사 보수가 이게 뭐 이거랑 비슷하게 되거나 이럴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소송을 권유 드리기도 못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금액이 적다는 건 좀 사실관계가 그래도 간명한 편일 것이기 때문에 한번 이런 걸 보시고 참고해서 소송을 당사자 소송을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되실 거고, 구체적인 것은 뭐 제 포스팅이나 또 자세하게 적어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